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트러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의2인데요. 트러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과 같이 생겼고 힘이 3kN이 우측 방향으로 수평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힘은 없네요. 이제 반력을 한번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예, 첫 번째는 반력 계산. 반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힌지로 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반력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Y, AX.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롤러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롤러 지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CY 이렇게 반력을 표시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밑에다가 적을게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반력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지점에 힘 두 개가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 지점에 모멘트를 취하면은 AX나 AY가 모멘트를 발생시키질 않으니까 식이 복잡해지지 않겠죠. 바로 CY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합인데 at A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그러면 먼저 3kN 있죠? 3kN에 의해서 어떤 방향의 모멘트가 발생? 팔거리는 일단 요만큼이죠. 여기 직각거리. 요거니까 2m예요. 2m 곱하기 3m의 힘이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데 방향이 어떤지를 볼까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모멘트가 생기죠?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 모멘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거리가 2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Y에 의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팔거리는 4m네요. 그죠? 4m. 그리고 4m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리고 크기는 CY에다가 팔거리 4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요게 0이다. 그러면 CY는 1.5kN이 됩니다. 원래 방향이 맞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X 꼴 0이다. 우측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놓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수평 방향의 힘이 여기 3kN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이 여기 존재하죠. AX 플러스 AX는 0이죠.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의미는 3kN이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값의 의미는
실제로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그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그러면 수직력이 지금 지저분하네요. 좀 지웠고요. 네. 수직력이 지금 AY랑 CY 이렇게 두 개만 존재를 하네요. 그죠? AY랑 CY, AY, CY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 AY 플러스 CY는 0이 되죠. 근데 앞에서 CY가 1.5kN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러면은 AY는 마이너스 1.5kN이 되고 요거는 1.5kN이 AY죠. AY가 원래는 윗방향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CY는 플러스 값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1.5k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Y는 방향이 반대죠.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이게 1.5k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X는 이것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3kN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반력을 계산한 다음에는 이제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절전법을 쓸 건데요. 절전법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면 요게 원래 이제 두 개의 미지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절전법은 두 개의 미지력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점으로 가서 미지력 개수를 찾아보면은 요 CD 부재의 부재력은 알고 있으니까 요 부재력의 값하고 요 부재력의 값이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미지력이 이제 두 개죠.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두 개니까 요 두 개를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D점에서. 그 다음에 A점을 절점으로 해서 보면은 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미지력이 하나면은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절전법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라색 동그라미 새까맣게 칠한 것만 보면은 어때요? 그 부재력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절전법을 사용하면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전법으로 부재력을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부재력 계산. 절점 C에서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까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C 절점이 되는 거고요.
요게 반력이 1.5kN 작용하고 있고, 모든 부재력은 플러스 인장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요게 30도, 그 다음에 요게 45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45도죠. 예. 요 각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45도. 그 다음에 힘의 표현은 FBC, 위의 힘은, 그 다음에 아래 힘은 FCD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됐죠? 예. 이 상태에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플러스로 놓고요. 우측 방향 힘을. 그러면 FBC에서 FBC를 볼게요. FBC를 보면 요 각이 이제 4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평력의 값은 FBC 코사인 45도죠. 코사인 45도인데 불력을 보면 요거죠, 요게 불력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우측 힘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놓고 FBC의 코사인 45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FCD를 볼까요? FCD를 보면 요 값이죠. 각이 수평선하고 이루는 값이 30도예요. 그러면 요게 수평 불력은 FCD 코사인 30도인데 불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의 FCD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요게 0이죠. 예, 요거를 1번식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Y 방향의 힘은 합이다. 예, Y축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 요걸 적용을 하는 거죠. 수직력의 합은 0이다. FY는 0 이렇게 해놓고요.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FBC에서 먼저 보면 FBC에서 수직 불력은 요거죠. 예, 요거의 크기는 FBC 사인 45도. 그 다음에 윗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FBC 사인 45도. 그 다음에 FCD는 요만큼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이 수직 불력이죠. 그래서 요 크기는 FCD 사인 30도잖아요. 사인 30도. 윗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FCD 코사인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윗방향의 힘 요거 있죠. 1.5kN 플러스 1.5는 0이 되는 거죠. 요게 2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1번식하고 2번식을 합해보죠. 1 플러스 2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여기 코사인 45도가 있고 여기 사인 45도가 있는데
코사인 45도 값하고 사인 45도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더하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기 때문에 부호만 다르고 얘가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FCD, CD만 남는 거죠. 이렇게 CD항 FCD에 사인 30도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그래서 1.5는 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고 FCD는 마이너스 1.5에 사인 30도 빼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4.10 킬로니우턴이 나와요. 그래서 4.10 킬로니우턴이라는 것은 플러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인장으로 가정한 게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을 FCD 값 있죠? FCD가 4.1로 나왔으니까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1번식에다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1에서 마이너스 FBC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빼기 4.10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FBC를 계산을 해보면 식이 마이너스 코사인 45도분의 4.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5.02 킬로니우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값. 이거는 인장으로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절점 C에서 절점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FCD는 4.10 킬로니우턴 인장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BC는 5.02 킬로니우턴이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요 값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절점 D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절점 D로 넘어가서 절점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죠? 아까 여기가 1번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부재력을 써놨어요. 마이너스 5.02, BC 부재는 마이너스 5.02. 마이너스라는 거는 압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DC 부재는 플러스 4.10, 인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D의 자유물체도를, D 절점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절점에서 절점 D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DC가 지금 4.1 플러스 4.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장력이죠. 그래서 절점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4.1 킬로니우턴이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AD 부재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장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A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도 인장력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절점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F, BD. 요게 이제 자유물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력이 두 개잖아요. FBD하고 FAD가 있으니까 그 미지력 두 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수평선이 되는 거고 요것도 30도, 요것도 3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평행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력의 합은 0이다. 시그마 fx는 0이다. 그래서 우측 방향이 플러스로 놓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보면은 4.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D는 보면 수평분력을 보면은 요거잖아요. 예, 값은 FAD 코사인 30도인데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FAD 코사인 30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30 없어지니까 FAD는 4.10 킬로니우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장이네요.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일단 FBD가 있네요. FBD 그 다음에 4.1에 의해서 어떤 방향의 수직력이 생깁니까? 4.1에다가 수직 분력은 요만큼이죠. 이렇게 수평력 요만큼 수직력이니까 요 마이너스죠.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10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AD에 의해서도 녹색으로 표시하면은 요게 수평 분력, 요게 수직 분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크기는 FAD 사인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FAD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요게 0이다. 그럼 FAD를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FBD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게 지금 두 개잖아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4.1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저쪽으로 넘겨서 2 곱하기 4.10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서 얘는 4.1 킬로니우턴이 됩니다. 플러스니까 인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부재하고 요 부재도 힘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개만 부재 하나만 더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요 부분. 이제 A 절점으로 넘어가서 이제 A, B 부재의 부재력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점 A에서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이고 반력이 아랫방향으로
1.5kN. 그 다음에 왼쪽으로 수평력 3kN. 그 다음에 FAB가 45도 방향으로 FAB가 작용하고 있고 30도 방향으로 FAD인데 계산을 했죠. 예. 인장력으로 4.10이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4.10kN. 예. 그리고 이제 각도를 보면 요게 30도, 요게 45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렸습니다. 식 하나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fx 이꼴 0인데 우측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럼 먼저 FAB가 있고 코사인 45도죠. 코사인 45도. 근데 여기 이제 불력을 보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kN에 의해서 요것도 불력을 보면은 요 방향이죠. 예, 그래서 플러스 방향, 플러스 4.10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수평력, 요거 반력에 의한 거 마이너스 3.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FAB는 식을 정리해 보면 코사인 45도분의 3 빼기 4.10 코사인 30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779kN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압축력을 의미하죠. 압축.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0.77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재력을 다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제가 표시한 거는 인장력이고요.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는 다 압축력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